손흥민 선수에 대한 리더십 진짜? 문제를 지적을 한 겁니다. 띠용. 사실 이 매체뿐만 아니고 이전에도 약간 손흥민 그 선수의 리더십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람이 있었죠. 자, 2월 10일입니다. 2월 10일 새벽에 있었던 토트넘과 빌라의 경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트넘 패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 바로 사흘 전에 있었던 리버풀전에 이어서 연속 패배. 그래서 그나마 좀 좋았던 컵 대회에서 우후죽순으로 탈락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요. 네. 빌라전 이후에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 결과부터 간단하게 좀 둘러보고 가죠. 네, 일단 영국 버밍엄에 위치한 빌라파크에서 경기가 열렸죠. FA컵 4라운드 32강 경기였는데 32강 치고는 토트넘 빌라라는 비교적 강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네. 근데 사실 빌라도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굉장히 5명 선수를 영입할 정도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토트넘과 비등비등 할 것이다, 할만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있었는데 누가 있었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전력 자체가 네. 아무리 토트넘이 최근에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네. 빌라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빌라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리버풀보다는 훨씬 괜찮은 상대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런데 빌라 원정은 역시나 힘들었고 사실 힘든 것보다 전반 1분 만에 선제골 내주면서 무너진 것 자체가 그게 좀 페인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후반전에 한 골 더 내주면서 결국 무너졌고 리그컵에 이어서 FA컵 떨어지면서 이제 국내에서 트로피를 들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죠. 네.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요. 그렇죠. 완전히. 완전히 사라졌다고 네. 볼 수 있는 게 리그는 14위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트로피를 들 가능성이 없어지면서 남은 건 유로파리그 하나만 좀 남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유로파리그는 뭐 순항인 편이긴 해요. 네. 리그페이 잘 통과했지만 이제 토너먼트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토트넘의 상태를 봤을 때 그 해외 원정을 다녀야 되는 유럽 대항전 토너먼트라는 건 또 체력적으로 어떤 분위기적으로 더 힘들잖아요. 네, 예. 사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혹시 포스텍 리그는 부진하지만 네. 리그컵이라도 우승해서 유럽 대항전이라도 보내면 이번 시즌 리그는 탱킹한다 치고 네. 부상 때문이니까 감독 책임 안 묻는다 치고 유럽 대항전 트로피 무관 탈출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정도의 기대가 내심 현지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현지 매체들이라기보다는 구단 내에서 리그컵 그래도 결승 직전인데 좀 보자. 리그컵 떨어졌고 FA컵 떨어졌고 좀 상당히 안 좋은 상태가 됐습니다. 이날은 굉장히 전반전에 토트넘 선수들이 좀 집중력이 확실히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보였는데 일단 골키퍼 킨스키 골키퍼부터 그 슈팅은 막았어야 되지 않나. 첫 번째 실점이요. 네. 약간 펀칭을 잘못하면서 들어간 그런 골 중 하나거든요. 네, 램지의 슛이 가운데로 좀 몰렸고 사실 빌라가 이날 경기를 훨씬 잘했는데 네. 슛이 다 살짝 빗나가든지 골키퍼 정면으로 가든지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킨스키가 이걸 못 막았어요. 사실 말씀하신 집중력이라는 표현이 좀 어울릴 수 있는 게 킨스키가 그 뒤에 정신 차리고 나서는 굉장히 많은 선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두 골을 내준 골키퍼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는 킨스키가 그나마 제일 잘했다 이렇게 보는 매체들도 있어요. 근데 흔들린 거 치고는 빨리 정신 차린 것 같긴 해요. 근데 시작 직후에 실점을 이거 하나만 안 내줬다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스코어가 1대2고 슛 횟수는 11대 16으로 큰 차이 안 나 보이지만 실제 경기 효율이나 이런 거 보면은 큰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하이라이트만 봐도 전반전 내내 얻어맞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좋은 역습 기회가 몇 개 있긴 있었는데 손흥민이 못 살린 거 하나를 비롯해서 몇 개를 못 살렸어요. 그래서 그게 또 더욱더 아쉽게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 매체들이 어떻게 패배 요인을 분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포지션별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포지션별로 한 2가지,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1가지, 3가지 정도의 패인 분석이 있네요. 네, 일단 풋볼 런던에서 패배를 좀 분석을 했는데 가장 첫 번째로 꼽은 게 중원입니다. 일단은 리버풀 전부터 좀 거슬러 가봐야 되는데 리버풀 전에서 벤탄쿠르, 사르, 비수마로 이렇게 중원을 꾸렸지만 이게 전혀 통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선수 구성을 볼 때 선수 구성만 봐도 어떤 컨셉인 줄 알 수 있잖아요. 선수들 개성을 아니까. 그렇죠. 벤탄쿠르, 사르, 비수마 많이 뛰고 좀 이게 몸싸움 좋고 수비적이고 그러니까 이들로 웅크린다라기보다는 이들은 덩쳐 커서 웅크리고 수비하는 게 아니고 가서 조지는 왜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이니까 상대 미드필더를 괴롭히려고 내보낸 조합인 줄 알았는데 그 조합을 갖고 웅크린 거예요. 네. 거꾸로 한 거죠. 그렇죠. 이 점이 현지 매체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죠. 네. 컨셉을 살리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이제 빌라 전에서는 좀 바꿨죠.
일단 벤탄쿠르랑 베리발로 중원을 꾸렸는데 쿠루스베스키가 그래서 중앙에 또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섰습니다. 요거는 좀 약간 창의성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1분 만에 그 베리발 위치에서 좀 뚫리게 되면서 그 이후 실점을 했고 그 이후에도 45분 내내 미드필더진이 좀 부진을 했죠.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전반전 끝나고 이제 무어 대신에 비수마 투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교통 경기를 했는데 이후에 경기를 조금 살아난 점이 그렇죠. 역시 중원이 문제였다라는 걸 좀 스스로도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요. 우리 현지 매체도 전반전에 중원 구성을 좀 확실히 잘했으면 좀 달랐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벤탄쿠르, 베리발, 쿨세스키 조합이 네. 뭐 역삼각형으로 4-3-3으로 놓을 수도 있고 4-2-3-1로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 사실 토트넘이 원체 그 대형이 무너진 채로 경기를 길게 해서 네. 뭐 어느 쪽을 의도했든 의도대로 안 된 거긴 한데 처음엔 4-2-3-1에 가까웠던 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미가 3명이 아니고 2명인데 네. 좌우에 텔이랑 무어가 충분히 공을 받으러 내려오던지 충분히 공을 받아서 운반해주는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 윙어가 미드필더가 아닌 공격수처럼 뛰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베리발, 벤탄쿠르가 고립되는 거죠. 그렇죠. 미드필더가 사실 이런 대항에서 많으면 5명, 6명이 미드필더처럼 뛸 수도 있는데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벤탄쿠르랑 베리발이 고립되고 빌라 선수들은 훨씬 체력도 좋으니까 압박을 세게 조지도 들어오고 그렇죠. 그러면 줄 데가 없으니까 네. 진짜 벤탄쿠르랑 베리발이 이날 전반전 판단력이 형편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둘 다 지쳐 있는 것 같고 네. 압박 세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터널 시야가 돼가지고 그렇죠. 예, 좌우로 일단 압박이 들어와요. 그럼 네. 패스를 못 주잖아요. 일단 드리블로 치고 나가려고 해봐요. 근데 그때도 또 들어옵니다. 그럼 뺏기는 거죠? 몇 발 역습 맞는 거예요. 이런 포지션이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올 정도로 이날 중원은 붕괴된 상태였다. 근데 뭐 사실 이 한 경기뿐만 아니고 토트넘 중원 문제는 거의 이번 시즌 내내 좀 이어지고 그쵸.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다 손흥민 선수나 전반적으로 공격진의 좀 그런 부진과도 좀 연관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뭐 공이 왔을 때 못 살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뒤에서 얘기해 나올 수도 있는데 욕을 먹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공이 되게 여러 번 왔는데 다 날렸으면 욕 먹는 거 맞는데 사실 많이 오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축구 팬들의 기분이란 게 그런 거예요. 공이 10번 왔는데 10번 날린 선수랑 네. 한 번 넣는데 한 번 날린 선수랑 그렇죠. 실제로는 10번 날린 선수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축구 팬들 기분은 여기 한 골차 경기에서 한 번 날린 선수가 더 못한 것처럼 기분이 듭니다. 우리가 뭐 월드컵에서 네. 한 개 날린 거 가지고 두고두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 개가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이건 그냥 기분이에요. 사실 그 선수가 많이 못한 게 아닌데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이날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뭐 엄청 현지 그 한 매체들이 장면으로 계속 깔기는 조금 현지 매체들이 그렇게 조질 정도로 그렇다. 못하지 않았는데 한 개 날린 거거든요. 네. 네, 진짜 통짜 날린 거는 한 노트 날리긴 했습니다. 아무튼 요는 공격수가 활약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기반이 전혀 되지 않은 네. 그런 경기였다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마티스 텔을 윙어로 놓고 손흥민을 톱으로 놨거든요. 네. 좌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텔 무어 윙어의 최전방 손흥민이었어요. 맞습니다. 이 공격진 조합도 이상했다라는 분석이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일단은 솔랑케와 히차리송이 부상으로 인해서 스트라이커가 부족한 상황인데 사실 손흥민과 텔 둘 중에 누구를 원톱으로 기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프리뷰에서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일단 이 매체는 프리뷰에서도 텔을 좀 원톱으로 놨었어요. 손흥민 선수를 왼쪽으로 놓고. 네. 근데 되게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서 그렇게 막 큰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또 그 날린 그 장면 때문에 텔을 썼어야 됐다. 텔은 중간으로 이동을 하고 나서 득점을 했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텔을 먼저 원톱에 썼다면 그 손흥민이 날린 찬스도 넣지 않았을까라는 가정을 하더라고요. 이 매체는.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가정이긴 그쵸. 한데 우리가 텔을 제가 바이언 경기 쭉 봐온 입장에서 아는데 네. 텔은 그런 류의 결정력이 안 좋은 선수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그 말도 안 되는 가정이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바꾼 다음에 아무튼 텔이 넣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렇죠. 네. 네. 일단 결과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텔이 윙어에서의 영향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를 조금 더 이 매체도 느끼지 않았을까. 네. 그게 두 가지가 좀 겹친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차라리 윙어로 나오고 텔이 전방에 나왔으면 지금 이 공격 대응보다 낫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가 이걸 중요하게 짚지는 않았지만 사실 처음 빠진 건 무어거든요. 네. 예, 무어를 빼면서 클로세스키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켰을 때 팀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 뭐 3톱 중에 제일 아쉬웠던 건 무어인데 애초에 기대치가
낮다 보니까 그렇죠. 무언은 욕을 먹진 않는 네. 것 같아요. 어린 선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리더십 문제. 네. 포스트코글 감독의 리더십이 부족하다. 풋볼 런던이 이제 감독을 때리는 거죠? 아닙니다. 아닌가요? 이거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리더십 아, 진짜? 문제를 지적을 한 겁니다. 띠용. 사실 이 매체뿐만 아니고 이전에도 약간 손흥민 그 선수의 리더십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람이 있었죠. 토트넘 출신의 그 전문가. 네, 레드네비요. 레드네비. 네, 걔는 주장이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쵸. 얘기를 했죠. 네, 그거를 이번에 풋볼 런던이 또 약간 이어갔는데 허허. 토트넘은 경기장에서 오랫동안 리더가 없었고 부진에 빠지자 이게 더욱 분명해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뭐 손흥민의 리더십이 현재 많은 사람들한테 의심을 받고 있고 경기장 안에서 파이팅이 부족한 게 이 리더십의 부재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로메로가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토트넘은 이 문제를 여름에는 해결해야 된다라면서 약간은 주장을 바꿔야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한 거죠. 뭐 바꿔주면 솔직히 난 땡큐인 것 같은데 왜 흔히 우리가 스타 선수들한테 많이 하는 말이 압박감을 내려놓고 자신의 플레이를 펼쳐라 이런 말을 할 때 있거든요. 그렇죠. 예, 손흥민이 편하게 축구하게 해주면은 오히려 땡큐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그게 책임론 책임론 주장을 할 사람이 있는지를 일단은 잘 모르겠고 그렇죠, 그렇죠. 예. 손흥민 선수 말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선수도 없을 뿐더러 네. 부진이 오니까 이런 문제가 더 나오는 게 조금 약간 일단 그 시기적으로 탓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뭐 책임론까지 이어지면 더욱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예. 사실 손흥민 선수의 그 리더십은 선수들이 막 예전에는 좋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이번 시즌에도 막 그래도 조금 부진했지만 이 정도로 부진하지 않을 때 네. 승패 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누구 한 명 잘하면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게 기살려주기. 그렇죠. 예, 네. 팬들 이 선수한테 화내 진정한 주십시오. 주장의 모습이었다. 네네. 당장 최근에 나왔던 그 기사 중 하나가 진정한 주장의 모습이었다는데 바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의견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 제 네. 입장에서. 일단 현지 매체가 이렇게 봤다면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좀 얘기를 해볼 차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든 원인이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부족한 용병술 어허. 그리고 부족한 맞춤 전술 전략으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이거를 하도 지적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다른 이유도 더 찾는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그렇죠. 똑같은 말로만 기사를 진짜 1년 내내 쓸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 무리하게 라인에 올리는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맞춤 전술을 좀 가동을 해서 관리를 좀 해줬으면 진작에 이 정도 부상 문제가 없었을 거고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팀 스쿼드가 더 두텁지도 않고 또 여름에 영입한 선수들이 사실상 어린 선수들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번 시즌 운영 자체가 훨씬 더 좀 안정성 위주로 갔어야 되는데 지난 시즌보다 더 약간 대책 없는 라인 올리기 이런 거를 초반에 많이 보여주면서 좀 이런 사태를 만든 주범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있습니다. 네, 뭐 저는 뭐 조금 말을 더하면 네. 디테일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뭐 일부러든 아니든 피치 못해서든 라인을 적당히만 올리든지 아예 안 올리는 경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경기력이 안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라인을 별로 안 올리든지 아예 내렸을 때 뒤쪽에서부터 빌드업 하려면 빌드업 거리가 더 길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경기를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감이 좀 없다 할까 감독이. 그러니까 라인 올리기 원툴인데 그게 라인 올리는 것밖에 할 줄 몰라 말도 있지만 네. 올려서 잘 될 때 체력 좋고 라인 올릴 때가 오히려 그나마 경기력이 좋고 네. 라인 내려서 경기하는 요령이 별로 없는 감독처럼 보인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디테일 부족이다. 라인 내렸을 때는 더 이제 디테일한 전술 지시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둘째로 라인을 올리더라도 무조건 너 가서 뛰어서 압박해. 뛰는 것만이 답이다 이거 말고 네. 좀 더 체계적으로 압박을 하면 뛰는 거리를 줄이고도 압박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포스텍 감독은 그런 쪽이 또 아니라는 거,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하는 얘기가 포스텍 감독이 이날도 뭐 부상자가 많고 그래서 한정된 스쿼드가 이렇게 많은 경기를 주 2회씩 맨날 뛰고 있는데 네. 우리 경기력에 대해서 니네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좀 반박을 했단 했죠.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든 게 감독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네. 네. 사실 감독의 운영 문제가 가장 큽니다, 확실히. 네. 네. 이건 운영이에요, 운영. 그러니까 전술적인 역량이 이런 걸 다 떠나서 운영을 너무 잘 못한 게 지금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력이 이제 전 두 번째 체력을 꼽았는데 그래서 체력이 다 떨어진 거죠. 이미 다 고갈된 상태였어요. 리버풀 같은 경우는 FA컵에 이미
어린 선수들 위주로 많이 내보냈잖아요. 그만큼 리버풀도 그 살라와 반다이크의 체력을 가장 좀 걱정을 하면서 운영을 한다는 건데 토트넘 심지어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이기도 하고 예. 또 이렇게 주전 선수들을 갈아서 쓰다가 이런 상황까지 맞게 된 거죠. 네, 뭐 이날 선수들이 지쳤다는 게 진짜 눈에 딱 띄는 그런 장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일단 네. 전반전 1분 만에 실점한 것도 다 집중력 부족이고 손흥민 선수가 1대1 찬스 놓친 것도 뭐 집중력 부족이고 손흥민 선수가 뭐 1대 찬스도 그렇지만 제가 기억나는 게 문전에서 득점 기회가 있었는데 네. 퍼스트 터치 하고 나서 옆으로 밀어줘서 비수마가 슛한 거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원래 손흥민이면 바로 차든지 손흥민 특기 퍼스트 터치 탁 잡고 한 박자가 아니고 반 박자 안에 바로 슛 날리기. 그렇죠, 그렇죠. 원래 되게 잘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에 뭐 체력이 떨어지면 달리기 속도라든지 이런 게 느려진다 생각하지만 네. 볼 컨트롤도 당연히 무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날 퍼스트 터치가 손흥민이 원래 하던 게 나오지 않았다. 체력 문제로 보이는 거. 그리고 더욱더 체력 문제로 명백히 보이는 게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으로 갔을 때 네. 드리블을 한번 쳤거든요. 네. 공을 놓고 가는. 아, 네, 본인의 몸 상태와 원래 하던 드리블 사이에 좀 괴리가 있어 보이는 이런 게 있었고 클루세스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굼뜬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확실히 크루세스키는 몸에 힘이 좀 떨어진 그런 느낌이네요. 이 그쵸. 선수가 네. 몸으로 상대 수비 이겨내고 음. 좀 비비면서 드리블하는 게 굉장히 장점인데 그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전진하는 모습이 좀 줄어든 것 같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솔직히 뭐 다른 중원 선수들은 안 되면 교체라도 하지만 지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교체할 자원도 마땅치 않고 계속 뛰고 있잖아요. 거의 네. 토트넘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이 뛰었을 텐데 네. 나이도 제일 많단 말이죠. 쿠루세스키랑 비교해서도 8살 차이인데 쿠루세스키가 지쳐 있다면 손흥민 선수가 지치는 거는 당연한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신체적 나이도 있고. 이날은 심지어 데인 스칼렛도 그 컵타이로 등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손흥민 뺐으면은 아자이 이런 선수 들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뭐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손흥민이든 누구든 나이 좀 차고 많이 뛴 선수는 한 명은 더 빼지 않아야 됐나 생각이 드는데 못 그것도 믿는 있어요. 감독이 예. 못 믿는 거죠 아직까지. 그 포스텍 감독이 교체 카드 5장 중에서 거의 요즘에 매 경기 한 2-3장만 쓰고 네. 매장 5장 쓰는 경우가 많지 않다. 맞습니다. 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중원 자원의 부족이라고 네, 좀 꼽을 수 있는데 중원은 확실히 보강을 더 빡세게 했어야 되지 않나. 사실 주 보강 타깃이 여름에 됐어야 됐지 않나라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그런 이제 베리발이 와서 예상 이상보다 좀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유망주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는 거고 이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뭐 탑급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펼칠 만한 그런 중원 자원이라 할 때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확실히 중원에 쓸만한 선수가 많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운명의 2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은 매주 2경기씩 해가지고 우리는 정상적인 경기력이 안 나온다. 네. 경기력이 안 나오는 거는 내 탓도 아니고 아무 탓도 아님. 어쩔 수 없는 거임. 이 말을 포스텍 감독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간만에 일주일에 한 경기씩 합니다. 네. 일단은 다가오는 맨유전이 17일에 열리고요. 그 다음 입스위치 타운과 경기가 23일입니다. 네. 그 다음 경기가 메인시티. 네. 그래서 조금 약간은 체력을 회복할 시간이 좀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 두 경기 그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 정도로 체력을 회복했는데 만약 이 경기에서 결과를 못 낸다. 그거는 이제 진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네, 맞습니다. 또 특히 맨유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굉장히 부진하고 있는 그 두 팀의 멸망전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순위상 바로 위아래에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승점 차가 그러니까 토트넘이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부진하다가 네. 가장 최근 리그 경기 하나 잡았고 맨유는 그거 져가지고 맨유랑 토트넘이 승점 2점 차예요. 맞습니다. 네, 13, 14위입니다. 이거 이기면 토트넘 최소한 13위로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지면 다시 뭐 16위 훅 떨어질 수도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나마 중위권이냐 아니면 완전 하위권이냐를 가르는. 그리고 사실 같은 하위권 팀 중에서도 메뉴 정도를 잡았다면 또 체면치레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잡으면 또 포스텍 또 믿어볼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형편없이 지면 그냥 지는 거랑 또 내용도 중요하죠. 형편없이 지면 아 진짜 잘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근데 이 빌라전도 사실 빌라전 앞두고 더산에서 나왔던 기사가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아직까지 뭐 자를 생각이 없는데 만약에 자른다면 대패를 할 경우라는 좀 전제를 달았었거든요. 근데 토트넘 항상 지는 거 보면 지금 1점 차로 다 지고 있어요. 계속. 그게 약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생명 연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팬들은 오히려 차라리 질 거면 화끈하게 지고 좀 감독 교체라든지 이런 대응이 좀 있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지금 애매하게 다 지고 있어요. 네. 아무튼 이건 뭐 사실 토트넘이 못할 때는 늘 나오는 구호이긴 하지만 레비 아웃 구호가 또 나온단 말이죠. 또 전반전부터 계속 이런 레비 아웃 구호가 나왔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이 레베장의 좀 지지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마저 실패를 하면 사실상 레비 체제 자체도 굉장히 위기를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레베장도 아는 거죠. 이 포스테 자르면서 나도 거기 같이 나가야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베장도 계속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뭐 저기 뭐랄까 전문 경영인 사장 이런 거랑 달리 레비 회장은 그래도 이 팀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니까 뭐 같이 지분도 뭐 있고. 목이 날아갈 일은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튼 잘 해야 꾸준히 지지를 받으면서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로 레비 아웃 여론이 강했던 적이 있었는지 토트넘 역사에서 왜냐면 이 레비가 한 뒤에 이만큼 부진한 적이 처음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레비 아웃도 한 귀로 흘리면서 나는 여기 타주 대감이야 이러고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레비 아웃이 9호를 넘어서 진짜 막 축구 팬들 가끔 시위, 그러잖아요. 뭐 소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레비 회장도 지금쯤이면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최선인가 생각을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포스테코 감독을 이제 경질해야 된다는 여론 또한 경질될 때가 다가왔다라는 현지의 분석 많이들 나왔고 풋볼 런던 같은 매체에서도 뭐 이미 몇 주일 전부터 나가야 된다라고 아예 칼럼을 쓸 정도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에 다 그 기자들이 들어가잖아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독 본인한테. 그래서 이번 경기 진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해당 질문들이 나왔는데 뭐 너 경질될 건데 이렇게 질문한 사람은 없죠. 그거는 그냥 결례니까. 하지만 당신의 미래, your future에 대해서는 질문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 포스텍 감독이 뭐라고 답변을 했나 봤더니 일단 나를 당신들이 저지 평가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좋지 않았다라고 당신들 말할 수 있다라면서 포스텍 감독이 본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 같은 내 탓이오 같은 식으로 오늘 뗐습니다. 근데 말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내 탓이오로 시작했지만 다 듣고 나면 내 탓이오가 아닌 그런 좀 현란한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기간 동안에 선수들을 여러분이 비판하시면 안 된다. 여기까지는 또 내 탓이오로 들리죠. 선수들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 작은 선수단이 2개월 반 동안 해온 일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셔야 된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선수단이 너무 부상자가 많고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경기력이 안 나오는 거는 선수 탓이 아니다. 이게 사실 돌려서 내 탓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이게 이런 상황을 만든 뭐 구단 탓이라고도 좀 들리기도 하고. 뭐 불가항력이라는 거죠. 불가항력 누구 탓이 아니다. 그냥 뭐 이거는 천재지변 같은 거다. 그러면서 부상이라는 게 그래서 변명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 그 밖에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다 의도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젠다 드리븐이라고 했거든요. 그 어젠다 드리븐 인터뷰라는 게 이제 저쪽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그 진행자나 인터뷰하는 기자가 답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인터뷰를 할 때 어젠다 드리븐 인터뷰라고 하거든요. 함정 질문 같은. 아니, 답 정해놓고 하는 질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다는 거죠. 약간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특히 토크쇼에서 많이 하죠. 토크쇼는 야마를 딱 뽑아야 되니까 그런. 그쪽에 생방송에서 한 토크쇼에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그래서 어젠다 드리븐 인터뷰라고 하는데 anything else가 다 어젠다 드리븐이다. 당신들이 그 밖에는 무슨 말을 하든 다 어젠다 드리븐이다. 내 말이 다 충분한 해명인데 더 이상 무슨 해석이 필요하냐. 다 틀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기자회견장에서 진짜 계속 본인이 할 말을 다 하고 있네요. 진짜. 근데 되게 좀 세련되게 했어요. 세련되게 했지만 결국에는 나 잘못 없음이라는 말을 상당히 강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죠. 참 감독이 일단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만큼 좀 그래서 변화가 없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 그런 인터뷰인 것 같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 요거 자체가 좀 스스로 좀 부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부상자가 많고 다 지쳐있는데 내가 어쩔? 약간 이런 류입니다. 말을 좀 세련되게 했지 나보고 어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류의 얘기였고 물론 현지에서는 계속 이런 여론이 강해지고 있고 사실 카운트다운이 뭐 이번 경기 끝나면
이번 경기 끝나면 이런 말이 요번에만 나온 게 아니고 요 전전 경기부터 12월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언제가 타이밍이다라고 저희가 잡기 좀 애매하긴 네. 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가오는 경기들 하나하나가 상당히 좀 치명적일 수 있다. 좀 아까 저희가 메뉴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메뉴가 토트넘 바로 위에 있는 팀이라서 저희가 좀 부각을 시킨 거였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그 다음 상대가 이제 입스위치 아닙니까? 입스위치는 그건 또 강등권이에요. 토트넘을 원정에서도 잡은 적이 있죠. 네, 뭐 그리고 토트넘과 입스위치의 차이가 많이 나서 입스위치한테 한 번 진다고 바로 토트넘이 뭐 18위 이하로 확 떨어지는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근데 뭐 아직 24라운드 38경기니까 14경기 남은 상태에서 네. 연패라도 당하면 진짜 그때부터는 18위랑 더욱더 붙어버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운명에, 왜냐면 이제까지는 컵대회 가능성도 있고 뭐 그래도 강등은 안 당하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진짜 강등이가 눈앞에 오면 그때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감독을 날리는, 하다못해 진짜 대체 감독이 없더라도 감독을 날리는 충격 효과라도 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코치가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죠. 그런 타이밍이 오기 전에는 살아나야 포스텍 감독이 자신의 목을 지킬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제 3월에 유로파 시작을 하는데 뭐 3월 이후에도 계속 간다. 네, 그래서 더 딜레마다. 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더 딜레마다. 네, 왜냐하면 애매하잖아요. 이제 남은 게 유로파밖에 없는데 유로파도 중간에 감독 잘려버리면 유로파도 애매해지고 리그는 더 애매해지고. 그러니까 리그를 살아남기 위해서 감독을 자르긴 하는 건데 좀 토트넘의 그 원하는 트로피를 원하는 그 유로파에 큰 지장이 생긴다는 거죠. 잘라서 지장이 생길 것 같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의 굉장히 곤란한 상황 속에서 포스텍 감독이 어떤 입장에 처해 있고 네. 어떻게 이제 변화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다뤄봤습니다. 네.